안녕하세요, 도드림TV입니다. 이번 내용은 내보험 활용하기 편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제목은 적금보다 좋은 종신보험이라는 제목으로 적어놨는데요. 요즘 최저금리가 1% 밑으로 하향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거의 적금보다는 주식에 몰빵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적금 외에 어떤 상품에다 저축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고요. 제목에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종신보험이 예전에는 사망보장에 대한 기능뿐만 아니라 요즘은 미래에 대한 대비와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어서요, 커다란 리스크 3가지를 모두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신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적금보다 좋은 종신보험 어떤 게 좋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종신보험을 대비할 수 있는 우리 3가지 리스크는 크게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종신보험의 순기능이죠. 부양자가 사망했을 때의 소득 보존 기능, 그리고 장기 저축에 따른 수익률, 높은 수익률을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신형 비과세 연금 재원 마련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종신보험이 최근에 이렇게 좀 달라졌는데요. 과거에는 내가 끼를 맞춰도 몇 년 이상 더 유지를 해야 100% 납입 기간만 지나면, 요즘은 적금을 가입하는 것 이상의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고요. 오래도록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복리의 효과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금 마련에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신보험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종신이라고 하면 보험의 보장 기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피보험자가 사라질 때까지 보험에 대한 기능을 유지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종신이라는 단어는 사망보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간이라는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사망보험과 종신보험은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종신보험 하면 다 사망만을 보장해주는 그런 추세였는데요. 최근에는 종신보험이 암이나 뇌, 심장 같은 주요 질병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종신보험들이 다 사망보장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신보험 하면 사망보험 아니냐라는 생각을 여전히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근에는 종신보험의 다양한 기능을 붙여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는데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생활자금이나 추가납입, 중도인출과 같은 종신보험에 부과된 유니버셜 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종신보험에 주어진 기능들 중에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기능들 중에 하나가 해지환급금 일부 지급형에 대한 기능인데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거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자금 신청 또는 연금전환 특약으로 유연한 자금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가납입 특약인데요. 원래 추가납입은 유니버셜 저축 보험에서만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요즘은 종신보험에도 이 추가납입 특약을 통해서 내 해지 환급금을 더 빨리 원금을 회복시키고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납 서비스인데요. 보험료를 매월 이렇게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1년치 12개월치를 한 번에 연초에 이렇게 납입을 하시게 되시면 12개월의 선납분에 있어서 일정한 금리에 의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1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납부해야 되는 금액보다 조금 더 할인을 받아서 챙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요. 이 4가지 종신보험의 기능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활용하시면 조금 더 보험을 잘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지환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지환급금 일부 지급형이 무엇이냐? 적금보다 좋은 종신보험의 대부분은 이 해지환급금 일부 지급형이라는 보험의 일환인데요. 그럼 이 해지환급금 일부 지급형 보험은 무엇이냐?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형 해지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간과 납입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 납입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불입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해지환급금 일부 지급형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해지환급형보다 해지환급금이 최소 30%에서 50%, 70% 정도로 적게 받으시지만 이게 만기가 됐을 경우에는 종신보험의 기본형의 해지환급금을 따라가기 때문에 납입 완료한 순간 기본 해지환급형과 동일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부터 이제 제가 가입 설계서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험료도 저렴하고 똑같은 내가 1억 원을 보장을 받더라도 보험료는 저렴하고 내가 납입을 만료했을 때 해지환급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이 해지환급금 일부 지급형의 상품들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일부 지급형이 기본형보다 약 2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금보다 종신보험이 좋으려면 당연히 수익률이 그만큼 좋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보험은 기본 베이스가 보장에 대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납기를 적게 하고 납입 만료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30세 남자를 기준으로 1억 원을 가입했을 경우에 해지환급금이 어떻게 되는지 적금과 퍼센테이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 납입이 회사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 100%까지 추가 납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납입까지 활용했을 경우 해지 환급률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지환급금 일부 지급형의 경우에는 납입을 완료하기 전인 9년까지는 이렇게 30%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30% 수준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납입이 완료되는 10년 차에 되면 100%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요, 이렇게 현재 이 회사에서 주는 공시율 2.5%인데 2.5%씩 계속 복리로 불어나다 보니까요, 5년이 되시면 111%, 20년 차에는 123%, 25년 차에는 136, 30년 차에는 150%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추가 납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지환급금이 100% 지급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30%, 최대 30%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9년 차까지는 추가 납입까지 합쳐서 계산했을 경우에 70% 정도의 환급률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당연히 10년 차에는 100%가 넘어가는 105%에 대한 해지환급률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똑같이 2.5%의 공시율로 이렇게 매년 불어나기 때문에 20년 차에는 추가 납입을 하지 않은 것보다 6%가 더 올라간 132%, 그리고 30년 차에는 166%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세에 가입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당연히 40세에 가입하시면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은 늦게 가입하시면 똑같은 1억 원을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초회보험료가 올라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40만원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가입 금액을 줄이면 되시고요. 똑같이 이것도 40만원에 추가 납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교를 해드리면 추가 납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세에 가입하시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10년 차에 100%가 되시고요. 그리고 15년 차에 110%, 그리고 20년 차에 121% 정도에 대한 해지환급률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해지환급률도요, 40대에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30대 가입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당연히 30대에 내가 가입을 못했다고 하시면 지금 바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추가 납입도 보시면 거의 비슷한
해지환급금을 보시면 되는데 30대에 가입한 것보다 약 10년 차에는 한 1% 정도 적은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20년 차에는 0.4% 정도 해지환급률이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두 가지만 보면 저축이랑 종신보험 이 해지환급금이랑 뭐가 더 좋으냐 확인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 데이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적금 예상 만기 환급금은 전국 은행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모든 은행을 클릭을 하셔서 은행 중에 예금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의 금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입기간은 10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종신보험과 동일하게 이렇게 적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금 손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원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비과세를 주는 적금 상품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은 보실 필요 없고 이 과세 항목에 대한 수익률을 보시면 되는데 10년 차에 우리 적금은 우리가 1.6%에 대한 이율을 적용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10년 차가 되시면 6.8%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10년 차의 6.8%면 아까 추가 납입을 한 상태에서의 10년차 수익률보다 조금 높은데요. 이 이후에 15년차 이후부터는 적금보다 보험이 조금 더 해지환급금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년차 수익률을 비교하면 이 적금 같은 경우는 120.4%인데 보험 같은 경우는 132%, 약 12% 정도 수익률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장표를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30세에 가입해서 70세까지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적금 같은 경우에는 147%밖에 되지 않지만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0%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적금 상품이죠. 바로 연금보험과 종신보험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변액보험과 공시율 연금 상품이 있는데, 변액보험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바뀌기 때문에 변액보험은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고요. 연금보험, 공시율 연금보험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준은 40대 남자 10년 납으로 설정을 했고요. 연금보험은 요즘 제도가 7년차에서 8년차 정도 되면 내가 낸 보험료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해지환급금의 환급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차부터 90% 이상을 육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10년차 됐을 때는 1.8% 적금보다 훨씬 더 적은 수준의 해지환급금을 적용받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15년차에는 12%, 20년차에는 25%, 25년차에 38%, 30년차에 54%밖에 되지 않아서요. 이 장표만 보더라도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에 추가 납입을 한 것이 조금 더 높은 해지환급률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공시율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추가 납입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추가 납입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가져가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허용했을 경우 이 연금 상품에 대한 부담률이 너무 올라가게 돼서 공시율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추가 납입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을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시면 종신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추가 납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금보험, 종신보험, 그리고 저축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신보험이 가장 좋은데요. 만약에 이것을 해지를 하지 않고 연금을 받았을 때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요. 만약에 내가 추가 납입을 안 한 상태에서 연금으로의 종신보험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70세에 내가 연금 수령을 개시를 한다고 하면 종신연금형으로 받을 경우 심령보증으로 33만원 정도의 연금액을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70세에 받아서 내가 100세까지 수령을 한다고 하면 총 30년 동안 수령을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30년을 수령을 하신다고 하시면 약 1억 2천만원에 대한 연금을 얻으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 체증형으로 하시면 시작년에는 9만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10%씩 이렇게 체증이 되는데요. 21차년도부터는 매월 58만원씩
평생 지급을 하니까요. 90세가 넘어가시면 그때부터 58만원씩 지급을 받는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 최저임금을 받을 때가 내가 100세까지 총 받았을 경우에 연금액은 가장 크지만 내가 못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종신보험도 연금보험처럼 이렇게 연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 자원으로 마련을 하실 수 있고, 하지만 이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을 했을 때 연금으로 내가 수령을 하게 되시면 여기에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소득 증대에 의한 세금 납부라든지 건보료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자금 인출 서비스라고 해서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요, 연금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매월 필요한 금액만큼 이렇게 빼쓰실 수 있는데 70세부터 매월 55만원씩 내가 인출을 해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매월 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2.5%에 대한 복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20년 동안 받고 죽는다고 하셔도 내가 20년 동안 받는 총 금액은 1억 3,200만원이 되고요. 나머지 8,700만원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자금 인출형을 통해서 내가 연금을 수령을 하셔도 되고요. 생활자금 인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은 납부하지 않지만 인출 수수료 연회 4회는 무료지만 나머지 8회는 최대 2,000원에 대한 인출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요. 이 점 꼭 명심을 하시고요. 여러분께서 필요하다고 좋다고 생각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적금보다 좋은 종신보험으로 나의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림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